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60대이고 고향 언니가 하는 식당 일을 도우면서 잠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겠냐마는 제 인생은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3대 독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시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남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오래전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서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인생 2막을 준비하던 차에 제가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과 저는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늦게 만난 만큼 굳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굳이 서류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겁니다. 그 사람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또다시 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전혼 자녀들이 저를 찾아와서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했고 병간호까지 했는데 당장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간병만 했습니다.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뒤늦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는데 병으로 잃으셨어요. 상실감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재혼한 남편의 전혼 자식들한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황이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사연자분은 남편의 전혼 자식들과 살가운 사이는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버지와 10년이나 함께 살아왔는데 이렇게 내쫓는 건 너무하긴 했네요. 네,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사연자분은 사별한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10년간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로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동안 조담소에서 사실혼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결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네.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일단 함께 살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보통의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죠. 네.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진정으로 결혼한 사이로서 함께 사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누가 보더라도 혼인한 부부로 보일 수 있는 생활이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사연자분은 어떨까요? 이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동거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 10년 동안 함께 살며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해왔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진지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은 사진, 지인들의 증언,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내역 등이 그것입니다. 네. 그럼 사실혼 관계이시긴 한데 문제는 지금 사연자분이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상속권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이 있는 걸까요?
네,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상속권이 주어지는 대상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된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남편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상속권을 주장하실 수는 없고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사연자가 아닌 전혼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근데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 부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연자분의 남편이 자가를 소유하고 계셨다면 남편이 사망한 후 그 집은 남편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사연자분의 남편은 전셋집에 살고 계셨는데 전세보증금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네, 그러니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그냥 전세금을 상속받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동일한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속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서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 남편에게 전혼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연자분과 남편분만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혼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지분에 따라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으셔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행입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제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과 사는 10년 동안 직장은 따로 없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따로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랜 간병 생활을 해오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녀들에 비해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오랜 시간 간병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경우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간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오셨고요.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부부로 봤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거죠. 다만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 주장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전세금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상속받을 여지 있는데요.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펜션의 이용 수칙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펜션의 이용 수칙 가운데 퇴실 시 청소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칙을 본 누리꾼들은 비싼 돈을 냈는데 왜 청소까지 해야 하는가? 펜션 수칙이 너무 엄격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하고 퇴실하는 게 예의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용객은 펜션에서 요구하는 규칙에 따라서 청소하고 퇴실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에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펜션을 이용하고 퇴실할 때 투숙객이 펜션을 청소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투숙객이 체결하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펜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투숙객들이 지킬 이용 수칙을 지정해 두는 건 영업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숙객이 이용 수칙을 인식하고 여기에 동의했다면 동의한 대로의 계약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펜션 측에서 퇴실 시에 청소 비용을 요구한다면 투숙객은 사전에 공지나 계약사항에 포함된 내용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은데요. 입실할 때 공지사항을 투숙객에게 고지해줬다면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크겠지만 구체적으로 계약서상의 의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